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진수 장로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을 내가 계속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선교적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장로님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일이 정말 그렇게 재밌으세요? 네. 너무너무. 너무 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 전에요. 같이 도와준 형제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장로님은 쉴 수가 있는데 안 쉬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보고. 예. 당연히 쉬실 수 있는데 진짜요.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답을 얻은 게 내한테 일이 아니구나. 일이 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선물이고. 일이면 이게 노동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일이 아닌데 쉴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재밌는데. 일이 재밌는데. 근데 막 장로님 이렇게 막 계속 일이 재밌다고 하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장로님 하시는 일이 뭐 엄청 뭐 게임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몸으로 하시는 일, 고사리도 따고 송이도 따시고 말리고 나무도 쪼개고 나무도 자르고 하는 네. 노동이에요. 예. 노동인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원주민을 위한 것이고 그게 저한테 소명으로 느껴지니까 소명이 나를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이제 한참 시즌에 이렇게 또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장로님을 도와주러 한번 가서 일해주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2, 3일 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의 또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꼭 원주민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특히 이제 비즈니스 선교가 무엇인 걸 정말 알고 싶고, 그냥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전도하는 사람 말고, 그냥 가서 정말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 원주민에게 접하는 기회는 계속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말 들어주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거나 안 그러면 비즈니스에 대해 창업에 대해서 뭐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와가지고 창업 컨설팅까지 그런 건 분들은 와가지고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있을 수가 있어요. 밥 된장찌개랑 밥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죠. 나는 제가 출입이 있는데요. 일하다가 그냥 계속 일만 해요. 그럼 배고픈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먼저 배고파서 준비하시나요? 준비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내가 하고 또 그다음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시작하니까. 역시 장로님 지혜로우세요. 장로님 책에 보면 그 일요일에도 고사리는 잘한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모든 게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저는 겨울에 눈이 올 때 거의 왕복 4시간 정도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원주민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 고사리처럼요. 고사리는 계속 자라고 일요일날 주일날 일 안 하게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원주민에게 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에만 해야 되고 그 하루 지나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심지어 주일 예배를 거르나 있더라도 저는 저한테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삶이 더 중요하니까. 삶이 더 중요하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저는 예배를 미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회를 더 준다면 저는 주일날도 미사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고사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조금 쉬어주면 좋을 텐데 고사리도 계속 자라잖아요. 잘하니까. 그렇죠. 그럼 또 따서 또 팔을고 말리고 그 과정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계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한 2주 정도, 2, 3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시즌에는 그 정도는 내가 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 물론 조정을 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그 사람들이 중요한가? 나의 어떤 종교 활동이 그렇죠. 중요한가? 네. 그러네요. 봤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이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장로님, 하는 선교와 이루어지는 선교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요새 선교의 가장 문제성이 그냥 하려고 막 하잖아요. 네. 선교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네.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새. 왜 그럴까 도대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서포트를 못 해주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은 선교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그런데 거예요. 삶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면 선교가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심지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쁨이 있고 왜 저렇게 우주를 위해 살까? 질문을 만들어주는 쪽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하려고 한다기보다 선교가 되어지는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되어지는 선교, 하는 선교라고보다 되어지는 선교.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고 뒤에서 결과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는 선교는 내 힘으로 어떻게 막 동력을 한 거라면 되어진 선교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교로 하겠네요. 장기적으로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본인은 또 선교사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선교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돈 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선교사라는 모자를 쓰는 순간 나의 마음도 바뀌고 기대치도 바뀌어요. 원주민이 내한테 기대하는 것도 바뀌어요. 퍼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 그 순간부터. 그렇겠어요. 그럼 비즈니스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봐요. 냉철할 수도 없고 해고도 못 시키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아니라고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좋은 비즈니스를 설립을 하려면 내가 선교사 모자를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그럼 거기 원주민들은 지금 장로님을 보실 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맨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크리스찬 거예요? 비즈니스맨은 알고 있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고. 그렇죠. 네네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이제 결국은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인데요. 그거는 이제 선교사가 하면 되고 선교사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장로님이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 크리스찬으로 오전도됐던 것들이 막 해결되면 그 선교사분들이 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훨씬 더 쉽게 그렇죠. 이미 오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가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죠. 항상 장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장로도 심은 장로도 아닌데도 그래도 뭐라 불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 거고요. 진짜 비즈니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래요. 저는 솔직히 뭐 설교하고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장로님 좋아하시는 일은? 저는 일이 좋아요. 고사리도 캐시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는 일이 좋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각각마다 이렇게 기질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장로님께서는 이제 평신도 입장이신데 그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때 한국 선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도 이미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너무 공격적. 한국 선교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현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그 배후에는 왜 그렇게 할까? 결과 위주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대치 낮춰야 되고 우리 선교된 기대치 낮추고 또 좀 길게 보고 그리고 선교뿐 아니고 전도도 그래요. 이웃에 전도하는 거 저는 삶을 통해 전도를 해야 하는 게 진짜인데 몇 명이나 할까 이 색동안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한 명 전도하게 되면 본전, 두 명 전도하게 되면 잘했고 3명은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신 딱 전제 조건은 내 때문에 교회 뜨는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거. 떠나는 사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의 방해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면 본천이고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명은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선교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인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선교의 문제는요. 우리는 보내기만 했어요. 선교사가 돌아올 준비를 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어요. 선교사를 보내기만 했어요. 근데 돌아오셔야 되는데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돌아올 때 와가지고 노후 보장도 안 돼 있죠. 노후 보장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연금 같은 거 안 들어줬죠. 어떻게 그러니까 선교지에 남으려고 그래요. 아예 거기서 그냥 뿌리네. 그래서 뭔가를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지 못하는 거죠. 뭔가 빌드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스스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를 못하고 내가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고 그런다. 그렇죠. 돌아오실 수가 없으니까.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미국 그 선교 단체나 이쪽은 그런 걸 다 해주잖아요. 에너지 쏟고 돌아왔을 때 이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보내는 선교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문제인데 해결책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부터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장로님께서 이제 긱선 비즈니스를 지금 7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쭉 잘 해오셨는데 내가 이 부분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점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주민 회사 만들어주는 목적이었고 그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원주민 일을 시키고 그분들이 하게 했는데 문제는요, 일꾼하고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꾼은 시키는 일만 해요.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장로님도 그쪽 초보셨으니까. 제가 뭐 고사리를 삶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과물을 받아보면 상품이 엉망이에요. 그럼 시장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걸 내가 느끼면서 빌드업도 하기 전에 내가 너무 넘겨주는 걸 너무 많이 생각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지금은 빌드업하는 단계이지 아직까지 넘겨주는 거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넘겨줘야 되고요. 빌드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리를 잡아야 뭐 넘겨줄 것도 있고 하는 거지. 뭐 이 나이도 넘겨주는 건데 누가 손해나는 걸 누가 테이크오버 하겠어요. 사실이니까 그런 것에 너무 내가 넘겨주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왜냐하면 손해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지금은 이제 빌드업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넘기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사장감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사장감 못 찾는 이유가 뭘까? 물론 유능한 사람이 말을 떠난 것도 요인이 되겠죠. 원주민 중에서 그렇죠. 또 나가면 또 세상에 나가서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진정말로 보이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들어오겠다. 원주민 중에서. 그러면 가능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7년을 목표로 했던 20년으로 바꿨는데 20년 정도 되게 되면 가능성이 보여요. 지금 이제 7년 지난 단계인데 계속 사장감을 찾고는 계신 거네요. 그럼요. 계속 찾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론 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의 그 스피릿을 전달할 또 생각을 또 공감하는 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비즈니스를 가르치는데 그냥 비즈니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인테그리티를 가르쳐야 되고 정적을 가르쳐야 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계속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선교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크리스찬이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스피릿을 전해주시면. 그럼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려면 긴 그림을 봐야지. 현지인 중에 그런 분을 또 찾는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7년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
하셨던 모양인데 예, 예. 20년으로까지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야, 긴 세월을 7년 보내시게 가지고는 되겠네요. 저는 목표는 세우지만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정할 줄은 알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걸 해나가시는 과정을 또 즐기고 계시니까. 예, 예. 네, 너무 그리고 행복하시니까. 일단은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그러니까요. 프레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또 중요하죠. 길게 가려면. 예. 그리고 꾸준히 저는 하여튼 이양하는 건 생각을 계속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왜 목적이 이끄는 삶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는 이제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 예, 책이 유명하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driven이라는 얘기는 이끄는 게 아니고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지고 보면. 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네. 그 목적이 나를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이끌리는 삶은요. 그게 이끄는 사람이 그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끌리는 삶은 가다가 막히면 새로운 방향이 나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제가 수동적이 되는 거죠. 끌려가는 그렇죠. 거죠. 목적에 더 큰 목적에 의해서. 끌려가는 완전 수동적인 삶은 아니지만은 수동과 능동이 이게 믹스됐다고 그럴까. 내가 목표했는 것이 가다가 막히면 새 길이 나오면 새 길로 가고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거죠, 결국. 네.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는 거지 막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요셉의 삶 같은 경우가 저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보는 게, 예. 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죠. 자기 생각도 전혀 못했겠죠. 했고, 그러나 결국은 감옥에 가고 팔리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은 구원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용된 거지. 저는 그래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되게 기분 나쁜데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면 그거는 아주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리고요, 거네요. 잔소리 듣는 것도 있잖아요. 예. 잔소리 듣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거는 싫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말씀을 통해서 딱 올 때는요. 네. 같은 얘기인데도요. 우리 기뻐요. 와이프가 딱 무슨 그런 데 하게 되면 이상하게 반응부터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눈물이 나와. 맞아요. 네, 감동이 그러니까 있죠. 그거 차이 같아. 그 긱섬의 세 가지 가치를 예. 정직, 나눔, 자립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정직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직이 너무 중요해요. 네, 정직. 근데 정직이라는 게 뭐 다 알잖아요. 그지? 그런데 저는 정직을 말할 때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정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테그리티를 적당하게 번역한 말은 없어요. 한국말로. 네. 정직 이상의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인테그리티에서 우리가 정직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개념. wholeness. 그 개념이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 그런 인테그리티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인테그리티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가 정의한 한 인테그리티에 대한 거는 정직이란 거는 안 해도 되는 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 예. 상대방이 기대조차 안 하는 것도.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네.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원주민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송이철 되게 되면 가격이 폭락해요. 예. 왜 폭락하는가 하면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물량이 오버플로우 된 걸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은 참 그런 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빼주려면 저는 이제 건조를 해요. 네. 빨리 빼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 그 향이 떨어지고 식감이 떨어져요. 그럼 가치 밸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레시한 걸 사게 되면 예를 들면 발부를 줄 수 있으면
드라이하게 되면 6불밖에 못 줘요. 예. 비즈니스를. 할 그래, 때.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래서 프레시 오더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발불이한 절대로 안 줘요. 예. 네. 그런데 4불까지 떨어지거든, 이게. 예. 예. 그런데, 드라이하게 되면 6불 예, 주는데, 예. 하루는 이제 한 형제가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네. 문을 다 닫았으니까. 예. 그리고 공휴일 시작되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왔는데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그때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미 예.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뭐 할 때, 그래서 내가, 건조용으로 사겠다. 건조용으로 샀어요. 예. 6불 주고 샀어요. 예. 너무 고마워하지. 예. 근데 갑자기 오더가 들어온 거야. 예. 프레시 오더가 들어온 거예요. 예. 8불 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당연히. 네. 그 원전은 모르는데 그렇죠. 나는 벌써 샀으니까. 나의 마음에 정한 게 있잖아요. 네, 나는 네. 프레시한 걸 팔게 되면 무조건 내는 8불을 준다. 예. 어. 근데 그분은 6불도 고맙다 그러면서 가져가셨는데 예. 굳이 뭐 저희가 그럼 뭐 다시 그거를 8불로 따져서.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죠. 예. 너 살 적에는 건조용을 샀는데 실제로 오더가 돌아가지고 내가 8불을 팔았다. 예. 그래서 내가 2불 더 줄 테니까 와라. 와. 그래가지고 100불을 더 줬어요. 예. 그분 완전 대박이네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 지난해 송리철에 그냥 저 바람잡이 역할을 주위에서 막 나 송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주위에서 그냥 예. 간접적으로 계속 서포트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장로님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나는 그게 관계를 맺는 예. 그게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상대방을. 근데 전 정직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도로 좀 예. 좁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를 좀 실천해 보고 싶은데 조금 더 다른 에피소드 좀 더 그럼 들어볼 예를 수 있어요? 들면 쇼핑을 하는데요. 이제 100불 넘으면 프리 쇼핑이에요. 네. 예. 그런데 프리시핑 리스트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게 셀렉트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이유된 간에 다 페이하는 거 셀렉트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네. 돈 결제가 다 됐어요 이미. 그렇죠. 예, 프리 쇼핑인데 모르고. 뭐 오해했든가 제대로 안 읽었든가 해가지고 네, 네. 10불을 한 거예요. 네. 100불을 넘었는데. 네. 내가 보니까 이건 100불 넘었는데 프리시핑인데. 예. 네. 모르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돈 돌려주는 것도 힘드니까 그 가격만큼 물건을 더 주시는 더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서 엽서에다가 예쁘게 앞으로는 프리시핑이 있으니까 네. 하세요. 네. 참. 그분 역시 또 감동을 받으셨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마이너스가 절대 아니고. 더 나가는 서비스. 예. 기대를 넘어서는. 왜냐하면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뭐 장로님 말씀처럼 이게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어떤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정말 정직한 기업이고 또 크리스찬의 비즈니스맨으로서 그 소문을 내요. 이 사람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저 같아도 소문 낼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소문을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는요 그게 그 정직하려면 손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정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정직하죠. 손해를 보지도 않는데 정직하면 다 그렇죠. 정직할 수밖에. 그래서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데 거죠. 그게 나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죠. 예. 그리고 저는 언제나 송이가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송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오겠어요? 내한테 오잖아요. 장로님한테 가야죠. 그런 나는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그 리더십의 장애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리더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중에서 진짜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 여러분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빈틈이 너무 없잖아요. 예, 그래도 리더는 좀 실수 많이 하면 안 되죠. 실수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리더도 실수해요, 그죠? 그렇죠. 실수하는데 문제는 실수하면 리더도 알고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우겨봤자 손해야. 그러면 결국은 리더라는 거는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잘 실수했구나. 네. 억셉트하고 의리하자는 거예요. 그냥. 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네, 빨리 시인하라. 시인하고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네. 게 있는데 부사장들이 예를 들면 안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다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맞다 이거 더 좋네 네. 하게 되면 인정하고 넘어가면 더 신나고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리더의 중요한 거는 고를 목적이 전체적인 고를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진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내 자신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완벽하려 할 수도 없고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디펜시브 하게 되고 네. 방어적이 되다 보면 오히려 리더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자기가 하는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 너무 고맙다고 네. 열심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커지면 좋잖아요, 사실. 네. 네. 맞아요. 네. 장로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비전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원주민들이 제대로 그들의 삶을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복음화되는 네. 그게 시작이고 끝이죠 사실. 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원주민들 물건 네. 잘 팔기 위해서 우리 긱섬이 진짜 물건이 잘 비즈니스 빌드에 대해서 내가 없더라 하더라도 하는 건데 가장 얼전한 거는 사실은 고사리철인데 날씨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날씨가, 고사리는 날씨가 어때야 돼요? 날씨가 햇빛이 많이 봐줘야지 근조가 잘 되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그 볼륨 조정하고 이런 거가 진짜 필요해요. 네.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장로님 말씀하시는 동안 정말 그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장로님을 만난 원주민들도 참 되게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요새 가끔씩 느껴요. 너무 고맙다고 할 친구도 있고 와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장로님 말씀처럼 저희가 고사리를 위해서 날씨도 좋아지고 또 우리 긱섬도 정말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그 긱섬 제품 정말 좋거든요. 네. 좋은데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항상. 물론 맞아요. 교회로 하게 되면 바자이 교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바자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자선단체가 있어가지고 구매 가격의 50%를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세요? 10,000불 사게 되면 5,000불 제가 도네이션 성경업을 하니까 그런 매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 바자회를 한 팀들도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 웹사이트나 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웹사이트는 개인적으로 오더하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해가지고 쉽게 도메인이 두 가지 제일 쉬운 거는 더차가.com 차가.com. 차가 버스다 CHAGA인데 더차가 THECHAGA.com 오게 되면 긱스머시룸.com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바자회 하겠다고 아니요. 그렇게 거기는 직접 구매하는 구매하는 거고 직접 구매하시려면요. 제가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201-201-232-5599 201-232-5599번인데요. 장로님 직접 받으시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거 전화를 못 받아요. 항상 그 모든 광고에 그렇게 핸드폰이 나와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도 항상 친절하게 받으시네요. 제 분위기를 이제 속이죠. 분위기 나빠도. 그럼 제가 번호를 한번 다시 불러드 201-232-5599. 우리 김진수 장로님께 하게 되면 이제 그 교회에 샘플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오더 받게 되면 이제 교회도 물건이 가격이 싸게 나가요. 인터넷에 가게 되면 볼륨 디스크가 쭉 내려가거든요. 그 제일 싼 가격으로 일단은 드리고 교회에서 하시면 또 교회 하시면 50% 또 도네이션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건 정말 기회네요. 네. 또 그 정말 물건이 좋잖아요. 또. 네, 좋죠. 그거는 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은 원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기업 긱섬의 대표이신 우리 김진수 장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위한 일은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네. 네, 정말 그리스도인의 손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쫙 펴서 기꺼이 나눠주는 손 같습니다. 이 시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봤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나와주신 김진수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